지지와의 관계. 축토가 자수를 만나면은 자축합 토가 되고, 천간에 무기토가 투간이 돼 있으면은 자축합 토가 되고, 천간에 임계수가 투가 되면은 자축 합 수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자축 방합이 되는 거예요. 자축 방합. 이 천간에 임계수가 투간이 되면은 해자축 자축 방합이 되는 거고, 무기토가 투간이 되면은 자축합 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천간의 동태가 아주 중요해요. 축토가 자수를 만나면은 자축합 토가 될 수가 있고, 자축합 수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 물이 흙 속에 스며들어가 물의 성질은 없어지고 흙만 존재한다. 축토와 자수가 같이 있으면은 자수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된다. 천간에 기토가 투간되었을 때, 천간에 무기토가 투간되면은 자축합토 할 때 자중 임계수는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자축합 토로 변했어요. 그럼 자중에 이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토만 남는 거예요. 토만. 그런데 이제 해자축, 자축, 합수가 되면은 토는 없어지고 아니면 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토가. 자수를 만나면 왕한 수기를 만났으니 동토의 습토인 축토는 자축으로 수국으로 화한다. 천간에 무기토가 없으면은 해자축 수국이 된다. 천간의 동태가 아주 중요하다. 천간에 무기토가 투간되면은 자축합 토로 보고, 천간에 임계수가 투간이 되면은 해자축 수국으로 봐라. 축토가 축토를 만나면은 축중에 신금이 있고 냉토이니 너무 차갑고 돌이 많은 토양이다. 사주에 축토가 있는 경우는 축중에 신금이 있어서 너무 냉하고 돌이 있어서 초목이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없으니 초목이 꺼린다. 가불목사주는 간날이나 을날에 태어난 사람은 축축 사주가 너무 냉하니 나무 입장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토를 너무 싫어한다. 축토 한 글자라도 추워 죽겠는데 또다시 축토를 만나니 인간 삶 자체가 애로사항이 많다. 평탄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초목을 키워야 하는 사주 구조에 축토가 있으면은 키울 초목이 잘 자랄 수 없는 경우가 되니 좋은 격국을 형성하지를 못한다. 축중신금은 자갈로, 자갈 위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 을목이 축토에 뿌리를 내리면은 자갈밭에 꽃을 심은 격으로 뭔가 부끄러운 바가 있다. 을축일생은 축중예수 남편이나 신금 자식에게 흠이 있다. 축토를 만나면은 냉습한 기운이 더욱 가세가 되며 축토 하나만으로도 안 좋은데 축토가 하나 더 추가되니 냉한 기운이 더욱 가세하여 꽁꽁 언 동토, 시베리아 벌판과 같은 토가 된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는 진토가 가장 좋다. 축토가 인목을 만나면은 축중신금과 인중평화가 암합이 되어서 이렇게 암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기를 감소시킨다. 축중신금과 인중평화가 병신합수로 암합할 때 만약에 관성에 해당하면은 남편이 애인이 생긴다. 그러니까 을축일주는 이 남편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축중신금과 인중병화가 병신합수로 암합할 때 관성에 해당하면은 남편이 애인이 생긴다. 인중병화가
그러니까 인중병화가 인수라면은 축중신금과 암합하여 문서의 변화가 들어와서 날아간다. 암장 속에서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한다. 또 천간과 암장과의 명암합이 암장 속에서의 또 암합, 그러니까 천간과 암장과의 명암합, 암장 속에서의 암합, 이거를 잘 살펴봐야 한다. 만일 더운 날 태어난 사주 구조이면은 축토가 열기를 감소시키니 길하다. 그러니까 축토는 오직 조후로는 아주 좋은 거예요. 사주가 너무 뜨거울 때, 축토는 조후로는 좋다. 축토의 입장에서는 꽁꽁 얼었는데 인중병화가 들어와서 따뜻하게 녹여주니 아주 좋다. 인목 입장에서는 인중병화가 축중신금에게 병신합수로 빨려 들어가니 아주 안 좋다. 그러니까 축토는 꽁꽁 얼었는데 불이 들어오니까 아주 좋은데 문제는 인목은 병신합으로 내가 뺏겨버리니까 좋지가 않다. 병신합 수로 변했어요. 수로 변했으니까 안 좋죠. 그래서 인날 태어난 사람과 축날 태어난 사람이 만나면은 인날 태어난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일치끼리 대조해 보면은 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한 사람은 이익이고 같이 좋을 수도 있고 둘 다 안 좋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지에서 궁합 볼 때 일지에서 합의됐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글자가 손해를 보고 어느 글자가 이익을 보고 아니면 둘 다 이익을 보고 아니면 둘 다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합의돼 가지고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또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사람과 또 만날 때마다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일지 암장 속의 글자들의 변화의 작용이기 때문에 인목이 희신인 경우에는 축토가 오면은 축토가 인목의 열기를 감소시키니 나쁘다. 축토가 들어올 때 축중개수가 인목의 열기를 감소시켜서 인중병화가 무너져서 안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축날 태어난 사람과 인날 태어난 사람이 같이 만났다. 그럼 축날 태어난 사람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짜증나는 거예요. 안 좋아요. 또 인중병화 용신자가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축토를 만났어요. 그럼 뭐야? 병화의 열기를 축중신금이 합하여 약화시키니 아주 흉하다. 그런데 신금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은 아주 좋겠죠. 그래서 축인 암합은 무게합 화, 축인 암합은 무게합 화로 변해버렸어요. 무게합 화. 그 다음에 병신합 수, 그 다음에 갑기합 토, 세 가지가 암합을 하니 아주 안 좋다. 축인 암합은 오행이 다 걸리니 적중률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축인 암합은 아주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안 좋게 잘 맞는 거예요. 안 좋게. 인수와 식상이 암합을 하면은 할머니가 첩이고, 인수와 재성이 암합을 하면은 어머니가 두 번째 어머니이고, 그리고 뭐 이게 천간에서 합을 해야 되는데 어둠 속에서 합을 한 거예요. 그럼 뭐 엄마와 아버지와 몰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첩이죠. 인수는 할아버지고 식상은 할머니인데 암합을 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두 번째 할머니란 얘기예요. 천간에서 인수와 식상이 합을 하면은 우리 할머니는 첫 번째 할머니인데, 그래서 또 인수와 식상과 관이 암합을 하면은 애인을 두고 산다. 그러니까 여자는 지지 암장 속에서 식상과 관이 암합을 했어요. 그럼 뭐 그 여자는 애인을 두고 몰래 감춰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목이 용신이 되어서 발복을 할 경우에도 인목이 용신이 되어서 발복을 할 경우에도 축토가 사주 원국에 있으면은 발복이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목이 용신이에요. 그럼 뭐 사주에 이게 있어. 그럼 뭐 완전히 발복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벌을 거 50억밖에 못 버는 거예요. 축토는 뜨거운 여름 조후로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 축토의 용도는 오직 조후로. 사주가 너무 뜨거울 때 그때만 필요하다.
운에서 축토가 들어와서 인중간목과 인중병화가 암합으로 묶이면은 이때는 문제가 생긴다. 축토는 사오미월 뜨거운 열기가 나올 때 조우로서 작용을 한다. 궁합은 월주끼리 본다. 그러니까 월의 삼합으로 보는 거예요. 월의 삼합. 만약에 내가 인달에 태어났다. 인달에 태어났으면은 상대방 사주에 오달에 태어난 사람, 술달에 태어난 사람, 인호술 합으로 만나는 사람이 좋다는 얘기예요. 삼합으로. 그래서 4월생 여자는 축월생 남자를 만나면 끝내준다. 그리고 4월생은 아주 뜨거운 계절에 태어난 남자예요. 4월생 남자야. 그럼 축월생 여자를 만나면 좋겠죠. 또 4월생 여자야. 그럼 축월생 남자를 만나면 좋겠죠. 왜? 너무 뜨거운데 시원하게 조우가 들어오니까 이 궁합이 잘 맞는단 말이에요. 사유축 삼합으로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축월생 남자와 인월생 여자가 잠자리를 하면은 축월생 남자와 인월생 여자가 잠자리를 하면은 축월생은 좋은데 인월생은 안 좋은 거예요. 또 4월생 여자와 축월생 남자가 만나면은 불덩어리와 얼음덩어리가 만나니 불덩어리 여자는 시원해서 좋고 얼음덩어리 남자는 따뜻해서 좋으니 서로가 좋다. 그래서 둘 다 건강이 좋아진다. 그래서 궁합은 월주에서 서로 삼합이 되면서 조를 맞춰주는 궁합이 아주 좋은 궁합이다. 서로가 좋은 거예요. 또 인목을 만나면은 축토는 목에 절지가 되고 인목에 천간은 간목이에요. 간목의 장생은 해수, 자, 축, 인. 축토의 천간은 계수예요. 계수의 절지가 인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목은 계수가 동토이기에 뿌리하지 못한다. 인목은 뚫고 나오지 못하지만 묘목은 동토를 뚫고 나올 수가 있다. 남자는 여자를 심하게 때리지 못하지만 남자끼리 싸우거나 여자끼리 싸울 때는 심하게 싸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해가지고. 그런데 여자끼리는 아주 심하게 싸워요. 머리끄댕이 다 잡아 뜯어요. 그래서 양간은 음간을 심하게 극하지 못한다. 묘 중의 을목은 축 중의 기토를 완전히 극한다. 축토가 인목을 만나면은 꽁꽁은 동토이기 때문에 축토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거꾸로 암합으로 묶여버린다. 인목은 축토를 만나면은 인중 간목이 축중 기토를 목극토하여 축토는 안 좋고 축토 동토로서 인목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서로가 안 좋다. 축토와 인목도 합이 되고 축중계수와 인중부토가 무기합하기 때문에 축과 인은 암합을 한다. 축토가 묘목을 만나면은 인중간목이 축중 기토를 목극토하여서 축토는 안 좋고 축토 동토로 인목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서로가 안 좋다. 축토가 묘목을 만나면은 묘목은 가불목만을 암장하고 있는데 이 가불목만을 암장하고 있는데 축중의 신금이 금극목을 하는 거예요. 축중의 신금이 가불목을 서리로 극지하는 사주가 나무를 키울 구조라면은 축토가 해를 끼치니 흉하다. 해를 입는 거예요. 사주에 이거를 키우는 사주라면은 해를 입는 거예요. 묘목은 토를 뚫고 나오는 데는 1인자로 목극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토를 극하는 데는 아주 1인자지만 이 축중 계수, 축중 신금 이것 때문에 이거는 목극토가 어려워요.
그래서 축중에는 신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는 없다. 묘 중의 을목은 축중기토를 목국토 극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국토로 이거를 할 수가 있다. 축토는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이니 만약 축토에 뿌리를 내려야만 할 격이라면은 고난이 있은 후에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러나 성취는 늦다. 고난이 있은 다음에 성취를 하니까 그 기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을목사주 축월달에 뿌리를 내릴 경우에는 엄청난 고난을 겪은 후에 간신히 뿌리를 내린다. 목일주가 뿌리를 내릴 토양이 필요하여 축토를 용신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중의 신금이 방해를 하니 고난을 겪은 후에 축중의 기토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격이니 진토가 없는 갑을목은 어쩔 수 없이 자갈밭에 뿌리를 내리지만 고난을 겪은 후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갑목일주는 축월달에 태어나면은 고난을 겪은 후에 발복을 한다. 묘목은 자체가 습목이어서 이 묘목은 젖은 나무예요. 자체가 습목이어서 따뜻한 화기가 필요한데 축중의 신금이 오히려 연약한 뿌리를 자르는 격이 되니 뿌리를 내리기가 아주 힘들게 된다. 이 신금이 이 갑을목을 잘라버리니까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축토는. 을목사주는 축토에다가 뿌리를 내리기가 아주 어렵다. 을축일주 집에서 안정을 취하기가 어렵다. 을목사주 축월달에 태어난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을목사주가 여자인데 을목사 축월달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남자를 싫어한다. 축중신금이 금극목으로 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몸이 안 좋아진다. 또 불감증 사주. 남자가 옆에 있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설레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그냥 느낌이 없어요. 을목사주 축월달에 태어나서 추워 죽겠는데 축중신금 남편 편관 남자가 꽁꽁 온몸에 금생수를 더해주니 나는 더욱 추워져서 몸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게 을목사주가 축월달에 태어났어요. 축월달이면 음력 12월달에 태어난 꽃이에요. 한겨울에 태어난 꽃인데 이 속에 지금 편관이 남편이 들어있는데 이게 너무 차가워. 몸이 차가우니까 이 남편이 남자가 있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축토 속에 있는 신금이니까 남자 자체가 싫어요. 싫어. 이 남자를 만나면은 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을목은 축토 자갈밭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고 을축일주는 집에서 안정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집에서 남편이 있으면은 집안이 아늑하고 편안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집에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왜? 차가운 기운이 맴도니까 이 꽃이 꽁꽁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없는 게 나아. 그래서 을축일주 여자는 축중신금이 남편이므로 남편 때문에 안정을 찾기가 어렵고 피곤하다. 인목과 묘목은 축토와 만나면은 비록 목극토이지만 이게 원래 을목과 인목은 갑을목, 인묘목. 이 목은 원래 이 토를 만나면 목극토로 내가 극하는 건데 이게 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금한테 잘려버리니까. 그래서 인목과 묘목은 축토와 만나면 비록 목극토이지만 축중의 신금이 왕성하여 이게 금의 창고니까 금이 무지무지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왕성하여서 오히려 축토에 내가 극제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목극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다. 이게 여자란 말이에요. 목극토 여자예요.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한테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인중병화 용신자나 인중의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자나 인중의 갑목을 용신으로 쓰는 자나 묘중의 갑을목을 용신으로 쓰는 자는 축토가 오면은 오히려 아주 흉하다. 특히 원국에 신금이 나타나 있을 시에는 아주 대흉이다. 갑을목일주 신축월은 갑을목일주 갑을목일주가 신축월에 태어났다. 무지하게 안 좋죠. 이것도 그냥 꽁꽁 언 땅인데 천간에 이거 금이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을신충해버리고 금극목을 해버리니까 무지무지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갑을목일주 신축월은 완전히 천간 지지가 완전히 이거 금창고 위에 이거 쇳덩어리니까 쇳덩어리에 뿌리를 내리는 형국으로 아주 흉하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아주 무지하게 힘들게 살아가겠죠. 또 인중병화 용신자나 인중갑목 용신자나 묘중갑을목 용신자는 축토가 오면은 암합을 하여서 용신으로 묶어놓으니 아주 안 좋다. 이게 병화나 갑을목을 용신으로 쓰잖아요. 용신을 병신합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갑기합으로 이 용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흉이죠. 목 용신자는 토가 들어오면은 암합으로 묶이니 아주 안 좋다. 그래서 목 용신자는 사주 원국에 천간에 신금이 투관이 되면은 목 용신자는 천간에 신금이 투관이 되면은 아주 대흉이다. 갑목이 신금을 만나면은 우리 식간론에 배웠죠. 목골쇠편, 목골쇠편이에요. 만약에 여자다, 이건 신금이에요. 이 신금은 면도칼이에요. 난 아름드리 나무인데 시원스럽게 나를 그냥 극하지 못하고 면도칼로 그냥 깔짝깔짝 하니까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갑목 여자가 신금이 있어. 그럼 뭐 남편이 짜증나는 거예요. 완전 감질나요. 그래서 목근세판이 되면은 을신충 이화 추로가 된다. 을신충 꽃이 신금에 의해서 잘리는 거예요. 이화 추로 190피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또 남자는 관직에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을신충이 되면은 금격목이니까 이게 편관이잖아요. 관직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관직에. 남자는 관직에 문제가 오고 여자는 이성의 난을 겪는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자들도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도 반드시 직장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 갑자기 그냥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잘리게 되고 묘목을 만나면은 축토가 묘목을 만나면은 인목과 마찬가지로 축토는 목국토를 받아서 분기가 된다. 그러나 인목은 양이 됨으로 양이 음을 극하나 묘는 음이 됨으로 음이 음을 극하는 경우이므로 아주 철저하고 무정하게 극을 한다. 그러니까 뭐 축토는 인목을 만나기보다는 묘목을 만나는 게 더욱 안 좋은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예. 남자는 여자를 때릴 수 없어도 여자끼리 만나면 그냥 머리털 다 뽑힐 때까지 싸운다고. 그래서 을복의 경우에는 축토의 편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중 갑목과 축중의 기토가 암합하여 철저하게 극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암합을 해버리니까 묶여버리니까 완전 목극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비유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혼내는 경우 무정하게 혼내기는 어렵지만 여자가 여자를 혼내는 경우는 인정을 봐주지 않는 경우와 같다. 아무래도 남자는 여자에게 마음이 약해져서 봐줄 수밖에 없는가 보다. 축토가 진토를 만날 때 축진파 축토는 옥토이니 축토가 옥토를 파하는 격이 되나
축토가 진토를 보면은 오히려 길하다. 왜? 이 꽁꽁은 이게 동토가 자갈 섞인 땅이 옥토로 이게 덮어버리니까 객토를 하는 게 거예요. 객토를 하니까 축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진토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자갈 섞인 땅이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이 완전 자갈밭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토는 옥토인 축토가 옥토를 파하는 격이 되나 축토가 진토를 보면은 오히려 길하다. 그러니까 뭐 축토 입장에서는 좋지만 진토 입장에서는 안 좋다. 그래서 축토는 더럽고 냄새나는 흙이고 진토는 초목을 잘 키울 수 있는 옥토인데 진토 입장에서는 축토를 만난 경우에는 옥토에 더러운 진흙을 갖다 덮어버리니까 옥토에 더럽히고 돌멩이가 많은 흙과 섞이는 격이니 옥토를 망치는 격이 되어서 흉하고 축토 입장에서는 진토를 보면은 흉토에 옥토를 객토하는 격이 되어서 아주 길하다. 축토는 차갑고 얼어있는 땅과 진토는 축축하고 습기가 많은 땅의 만남으로 일단 뭐야 완전히 더러운 땅이 되어버린다. 축월생이 진토가 연월일시 어느 곳에 있든 진토가 기신일 때 무좀, 박테리아, 성병이 많다. 예. 완전히 축토, 습토가 습토를 만났어요. 그럼 막 완전히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진흙탕이 되니까 뭐 몸에 질병이 많이 오게 된다. 또 아기들은 이때 습진이 많이 생긴다. 화가 많은 사람은 습진, 무좀, 성병에 잘 걸리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습진, 무좀, 성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뭐야?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된다. 화가 없으면서 지지에 축진파가 있고 천간으로 임계수가 있을 경우 그건 뭐 백발백중이다. 축토가 진토를 만나면은 축진파가 터지면서 동축진에 걸리기 때문에 화기가 부족해서 무좀, 질병, 박테리아가 많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또 조루가 심해서 남자 고실도 못한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조후가 깨질 때 조후가 깨지면은 여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기능이 상실이 된다. 축진파가 있을 때 젖은 나무 묘대운에 진중을목을 또 묘유축하면은 더욱 심해지고 그러니까 축진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묘대운이 오면 더욱 심해지고 사오미에 따뜻한 운이 오면은 약을 안 먹어도 몸에 질병이 싹 없어진다. 그러니까 축진파는 화운이 오면 좋은 거예요. 화운이 이때는 뭐야 몸이 아팠는데 화운이 들어오면서부터 질병이 싹 없어져 버려요. 또 해자 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나이가 10살 이상 15살이 돼도 오줌 싸개가 있다. 해자 축월에 이게 뭐야 꽁꽁 얼어 있는데 화운이 오잖아요. 이게 얼음 땅이 녹아버리니까 15살 막 20살이 돼도 저녁에 오줌을 싸게 돼요. 남자는 얼었다가 따뜻한 여자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리니 빨리 사정을 하여 남자 고시를 못한다. 이게 조루증이 되는 거예요. 축토가 깨지지 않으면은 그나마 괜찮으나 축진파, 축미충이 깨질 때 조루가 된다. 사주에서 화가 없을 때 화가 날아가면은 조루가 된다. 이때 심장마비도 걸릴 수가 있다. 화가 약하거나 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깨져가지고 화가 깨질 때 조루증이 되거나 아니면 심장마비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무기토가 있는 사람은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다 가지고 있어서 무토는 딱딱한 땅이에요. 기토는 촉촉한 옥토예요. 그러면 딱딱한 땅과 부드러운 땅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머리가 명석하고 처세술의 귀재이다. 그러니까 우리 식간론에서 배울 때 요거를 경련상배라고 그랬어요. 경련상배. 진토를 용신으로 하는 사주에 축대운이 오면은